요즘 이 인형 보신 분들 계신가요? 라부부라고 하는 인형인데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인형입니다. 아니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마 이 인형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형이기 때문에 요 인형 이야기, 라부부 인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부부 인형을 이야기를 하려면 팜마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팜마트는 1987년에 태어난 왕닝이 창업한 회사고요. 2005년에 정저우대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에 팜마트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창업 초기에는 팜마트가 원래 인형만을 파는 곳은 아니었어요. 원래 팜마트는 굳이 말하자면 아트박스, 마동석 님이 사장으로 계신 아트박스 아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흥미로운 제품들을 파는 그런 마트였고요. 창업 초반에 팜마트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양한 물건 이것저것들 팔고 있었는데 창업자 왕닝도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도 막 집단 퇴사하고 계속 일할 알바들 구하느라고 개고생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자, 그런 힘든 시기를 버텨가면서 재밌는 걸 좀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매장에서 물건들을 이제 팔고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트 토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이 이제 잘 팔렸던 거죠. 얼마 후에 계산을 좀 해보니까 단일 제품이 전체 매장 매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매장에서 가장 잘 팔렸던 것이 바로 이 소니 엔젤이라는 캐릭터였는데요. 이걸 발견한 창업자 왕닝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 스큐라고 하죠. 파는 물건들을 과감히 줄이자. 원래 우리는 뭐 필통도 팔고 펜도 팔고 노트도 팔고 베개도 팔고 막 이것저것 다 팔았는데 그런 거 다 팔지 말고 잘 팔리는 물건, 그러니까 장난감, 피규어, 인형 이런 것만 팔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떤 캐릭터들을 파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창업자 왕닝은 웨이보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캐릭터를 여러분들은 갖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말이 나왔던 게 몰리라는 캐릭터였어요. 몰리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팜마트의 창업자는 몰리의 원저작자, 몰리의 디자이너에게 찾아가서 바로 독점 계약을 해냅니다. 그리고 몰리 인형 세트를 출시하는데 그때 바로 출시했던 게 몰리 조디악이라는 제품을 2016년쯤에 이제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돼요. 조디악이라는 게 12개의 별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별자리에 맞춘 몰리 캐릭터의 다양한 변주가 있는 이런 인형이었는데, 자, 근데 이 몰리 조디악을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났냐면 대박의 비결은 바로 블라인드 박스에 있습니다. 뭐 가차라고 하면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팜마트의 제품을 이렇게 살 때는요, 요 박스가 있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어떤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지는 써 있기는 해요. 써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확률이 써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9분의 1, 뭐 9분의 1 이렇게 어떤 제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제품을 깔 때까지는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 포장지를 뜯을 때마다 미치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싹 할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게임 하시는 분들 이런 가차 확률성 아이템에 환장하잖아.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인형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심지어 그냥 제품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크릿 제품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품 라인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시크릿 제품은 108대 1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108대 1로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 진짜 희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미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대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NFT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NFT도 항상 이제 뽑기를 할 때는 확률적으로 각각의 제품들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팝마트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이런 블라인드 박스, 그러니까 깔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몰리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많았는데 몰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팝마트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몰리의 인기가 시들게 됩니다. 몰리의 인기가 시들게 됐고, 또 그때가 2022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팝마트의 주가는 거의 10분의 1토막까지도 떨어지게 돼요. 고점은 거의 110 홍콩 달러였는데 이제 9 홍콩 달러까지도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런 인형의 인기가 시드니까 회사가 매출이 역성장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고성장을 하던 덕분에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았던 팝마트의 주가는 하염없이 속절없이 내려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회사가 망해가는 듯 했으나 반전이 찾아왔는데요. 어떤 반전이 찾아왔냐? 바로 라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로 이 라부부라는 인형이 나타나면서 팝마트는 완전히 부활하게 돼요. 이 라부부는 그러면 어떻게 팝마트의 눈에 들게 되었는가? 때는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팝마트의 대표 왕닝은 계속 다양한 아트 토이 전시회들을 둘러봤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귀엽고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이거를 먼저 내가 독점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인형들이 요즘에 귀엽나? 이런 걸 찾아다니다가 라부부 피규어를 보고 한눈에 매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한눈에 매료가 됐는데 이 라부부가 사실 자세히 보면 좀 못생겼기도 하거든요. 못생겼는데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냥 귀엽기만 한 몰리와는 좀 다르고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부부의 원작자한테 가서 바로 또 종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독점 계약을 한 이후에 라부부의 인기가 그렇게 바로 막 치솟았던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22년 정도까지는 몰리라는 캐릭터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 때는 2024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K-팝 스타죠. 블랙핑크의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인형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리사가 베니티 페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팝마트 인형, 라부부 인형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막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K-팝의 슈퍼스타 한 명이 이 인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리사 같은 경우는 태국 국적이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뭐랄까 거의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리사가 이거를 좋다라고 한 다음부터 갑자기 전 세계에 이 검색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 초가 넘어가면서 이 인기가 미국까지 번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부부 검색량이거든요. 이 라부부 검색량이 지난 3, 4년간 없었다가 리사가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감히 불경스럽지만 라부부의 이 검색량, 라부부의 열기는 이 지저스라는 분과도 비교할 수가 있는,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부부 검색량이 파란색인데 지저스 검색량이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라부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리안나라거나 아니면 두알리파,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뭐 아니면 로제, 뭐 아니면 마돈나, 아니면 데이빗 베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지 요즘 전 세계 셀럽의 인스타그램을 장식하고 있는 건 라부부입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부부가 이미 인기가 있었던 건 이미 작년부터였고, 그래서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제가 작년 10월쯤에 팝마트 분석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한국에서 라부부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트렌드가 미국에서 흥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2025년 초에 넘어오면서 이 인기가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트렌드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라부부가 뭐야 라고 하다가 이제는 좀 한국에서 핫한 여성분들은 라부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라부부의 인기는 파괴적인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팜마트 1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매출 전년 대비 170% 상승했고요.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80% 상승했고, 그 중에서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900%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은 없어요. 네, 이런 파괴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미친 성장을 팜마트가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성장을 해내고 나면 팜마트의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난 1년 사이에 580%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팜마트의 기업 가치가 약 55조 원 내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팜마트와 이 라부부 열풍이 불었고, 또 이 열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판매가 되면서 팜마트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도 올랐는데, 다만 이제 제가 주식 유튜브다 보니까 좀 더 조심히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팜마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주식이니까 이런 주식일수록 또 투자는 더 조심히 해야 되고 더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워낙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제 현실 친구들조차도 라부부 얘기를 하길래 야, 라부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라고 저도 한번 썰 좀 풀려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부부라는 거를 그냥 팜마트가 잘해서 나왔다?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도 이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중국의 1인당 GDP가 이제 $10,000를 넘었는데 1인당 GDP가 $10,00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놀고 싶은 거고 즐기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나 컨텐츠나 IP 이런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꼽히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문화 컨텐츠 IP 노는 거, 이런 산업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아트토이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치열한 아트토이 시장에서 1등을 했던 이 팜마트가 내수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이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를 침공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선봉에 라부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라부부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봤을 때는 이런 댓글들 진짜 많이 달려요. 라부부 인형 뭐냐, 나 처음 봤다, 누가 좋아하냐, 지금 한국 팜마트 매장 전부 다 중국의 리셀러들이 다 사는 거 아니냐, 거품이다,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고요. 저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심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라부부의 현상이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라부부 열풍은 정말 흥미롭게 우리가 관찰해 볼 만한 사회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라부부에 대해서 예전에 좀 공부했던 자료들이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또 인스타그램,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설명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